여러분, 저 에어컨 3번 바꿨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300만 원 이상을 쓴 것 같아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는데도 집은 28도, 29도였어요. 여름마다 전기요금은 30만 원 이상씩 늘 나왔었고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이 에어컨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리고 또 바꾸고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번째 에어컨을 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에어컨 고르는 기준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34평이면 18평형 에어컨이면 된다는 말, 무조건 에너지 등급 1등급을 사야 전기 아낀다는 말, 작은 평형이 전기세 적게 나온다는 말, 저는 그런 말들 다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에어컨 3대, 그리고 1,300만 원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1,300만 원을 쓰고 나서야 알게 된 에어컨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4평 아파트엔 에어컨 18평형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알아보니 에어컨 평형은 지평수가 아닌 거실 기준 면적이라 대략 지평수의 반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4평의 반인 17평보다는 조금 더 크게 18평형을 공식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크기, 확장 여부, 채광, 층고, 꼭대기층 여부예요. 보통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해당이 된다면 1, 2평 정도 더 크게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꼭대기층에 높은 층고, 하루 종일 채광, 확장한 집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8평보다 조금 더 크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18평형 대신 22평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실 저는 이런 기준이 되었던 18평형보다 더 큰 에어컨을 사게 되면 전기세 폭탄인 줄 알았거든요. 22평형 에어컨을 사기 전부터 겁부터 먹고 있었고 가능하면 18평형으로 비벼보려고 두 번째 에어컨도 세 번째 에어컨도 모두 18평형으로 구매했었어요. 하지만 작은 에어컨이 풀 가동으로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맞는 에어컨을 구매해서 여유 있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22평형을 선택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돈은 돈대로 여름마다 누진세 포함 30만 원 이상을 늘 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는 28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서 결국은 큰 에어컨을 사도 뭐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전기세 폭탄 막으려면 무조건 에너지 등급 기준 1등급을 사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해도 잡히지 않는 이 전기세 때문에 진심으로 전기세를 잡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제대로 각 잡고 알아봤는데 에너지 등급 기준이 옛날과는 다르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18년 기준으로 한 번, 2021년 기준으로 한 번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 기준 이전에 에너지 등급이 1등급이더라도 지금은 2, 3등급까지 내려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쓰던 에어컨도 당시에는 1등급이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등급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집 에어컨 에너지 등급이 1등급인데 지금 기준으로 3, 4등급이라면 어느 정도 전력 소모량에 대한 차이가 좀 나겠지만 우리 집 에어컨이 1등급인데 지금 에너지 등급 기준으로 2등급이다 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전에는 에어컨이 온도 조절하려고 스스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조절을 했다면 요즘은 에어컨이 꺼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동하는 힘을 조절하는 인버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은 꺼졌다가 켜질 때 엄청난 전기를 먹는다고 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에어컨은 2등급이라 하더라도 효율이 좋은 이유가 바로 꺼지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동하면서 온도를 유지하는 인버터 방식이기 때문이었어요.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2등급이더라도 우리 집 환경에 맞는 에어컨을 선택한다면 훨씬 전기를 덜 먹는다는 말인 거죠. 다섯 번째, 그리고 에어컨은 설치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진짜 이거는 몰랐는데요. 에어컨을 고르면 그냥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상담받을 때 당황스러웠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리평이냐 비메리평이냐.
쉽게 말하면 배관이 벽 안에 숨어있는 구조인지 벽 밖으로 보이는 구조인지의 차이인데요. 신축 아파트나 최근 리모델링한 집은 배관이 안 보이는 매립형이 많고,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비매립형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비매립형은 배관이 밖으로 나와 있으니 보기에는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기 좋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치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아파트라 비매립형 구조였는데, 에어컨 설치 위치부터 실외기까지의 배관 길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매립형은 깔끔한 대신 배관 상태 확인이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설치 환경도 미리 확인해서 예산에 넣어야지 당황스럽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여섯째, 에어컨은 성능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관리가 잘 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에어컨 교체 주기가 짧아지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새 제품으로 에어컨을 계속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분해 세척 청소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오래 사용하려고 하면 냉방 성능보다도 사실 관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에어컨은 구조상 내부에 습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냄새나 곰팡이, 오염 상태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이번에 제가 각 잡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이나 자동 건조 기능을 30분 이상 돌려서 내부를 바짝 말려주고, 2주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꺼내 물 세척을 하는 게 좋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관과 송풍구 주변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 분해 청소를 맡기는 것을 많이 추천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그리고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긴 집이라면 조금 더 자주 점검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반대로 강한 세정제를 내부에 직접 뿌리거나 유튜브를 보고 무작정 완전 분해를 시도하는 건 오히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해요. 저는 이번에 에어컨을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네요. 바꾸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은 사실 한 번 사면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는 가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는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호흡기 질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즉 관리가 편한가를 꼭 봐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가장 현실적인 관리 방법은 이겁니다. 2주마다 필터 세척, 한 달마다 겉면 청소, 사용할 때마다 송풍 건조, 1년에 한 번 분해 청소.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 가정에서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에어컨 세대 바꾸고 나서야 알게 된 것. 에어컨을 구매할 때 브랜드보다 우리 집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제가 우리 집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7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광, 층고, 꼭대기층, 냉방해야 하는 공간, 전기요금, 설치 환경, 관리, 이렇게 7가지를 체크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에어컨 3번, 4번 바꾸지 마시고 한 번 사실 때 제대로 알고 사서 전기요금을 줄이고 냉방 체감을 훨씬 만족할 수 있는 구매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